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프로스트의 이종협이라고 합니다. 지금 CTO를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교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들이 항상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장들에서 겪게 되는 것들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모아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업계나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흥미롭고 신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겁고 도전할 만한 일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블록체인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확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의 문제가 있는데, 확장성의 문제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왜 나오게 됐으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고민들이 거기에 내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블록체인이고 지금은 아직 뭔가 기술이 태동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태동되고 있는 시기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태동이 되고 그걸 밑바닥부터 근본부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면서 그렇게 좀처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난 시대고 재미난 시기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올라오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포스터를 봤더니 스케일러빌리티와 컨센서스의 모든 것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제로 요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시면서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돼서 저희가 레이어 2, 레이어 1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셨던 고민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또 왔더니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쪽이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셨으면 좀 죄송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장성이고요. 두 번째는 탈중앙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또 안정성이겠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저희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느냐라는 데한 이슈지만, 일반적으로 속도 얘기를 하고요.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제 많이 분산화돼 있느냐, 분권화돼 있느냐에 대한 얘기고, 세이프티는 그대로 안정성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트릴레마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 한 두 가지만 가지고 하나는 포기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슈가 좀 많죠. 이슈가 좀 많은데,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당연히 이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일종의 콜로퀴움이잖아요. 콜로퀴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콜로퀴움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큰 이슈 좋고 복잡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지난번에는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이슈들이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바꿔나가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러니까 잘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이쪽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새로운 개념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지식의 체계화, 시스테마이제이션 오브 날리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것들을 얼마나 체계화해서 뭐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슈라고 하니까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왜 저기 보통 저희가 프로토콜 피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박호영 대표님께서 CTO님께서 네, 대표님 되실 수 있으니까 네, CTO님께서 네,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뵙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프로토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프로토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거죠. 이거 진짜 다 필요한 거냐? 라서 왜 계속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연관지어서 저희가 팻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게 프로토콜이 뚱뚱하다라는 거죠. 프로토콜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이제 좋은 비유는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웹이라고 하는 거 예전 환경에서는 프로토콜들이 그냥 데이터만 전달해주고 대부분의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와서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프로토콜에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사실은 맨 처음에 그리셨겠지만 프로토콜 자체에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탈중앙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산화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기능들이나 구현체들에 대한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것들에 이슈가 좀 있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해야 될 일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판 상황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약간 거기 제한이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하는 기능들,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에서 원하는 기능들이 아직 많은데 그 기능들을 프로토콜 내에서 좀 구현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구현체도 있고 너의 구현체도 있고 내의 생각도 있고 너의 생각도 있으니까 이 프로토콜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네, 저기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보실 때 블록체인 스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씩 약간 달라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를 가정해서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그냥 그려놨습니다. 이 웹 밑에는 OS나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서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고요. 네트워크로 전달받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컨센서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드들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컨센서스 과정이 있고 그 위에 뭐 트랜잭션이나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인하거나 뭐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진짜 로직들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건 어떠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저기 위에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이 보통 코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가 포함되기도 하고요. 저 프로토콜 레이어라고 부르는 건 어떠냐? 네트워크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거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 있고요. 아니면 그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그냥 위에 있는 로직이나 어플리케이션들, 스마트 컨트랙트들, 트랜잭션 어떻게 쓰는가가 로직일 텐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약간 포함되기도 하고 약간 그 시스템마다 좀 약간의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 정도로 구성을 하고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뭐 잘 아시겠지만요.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이죠. 컨센서스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트랜잭션들이 막 생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밸리데이터나 무슨 뭐 블록 프로듀서나 이런 친구들이 트랜잭션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 실행시켜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더를 정하는 과정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두 가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과정은 룰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확인한다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키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학적으로 이걸 맞춰본다던가 아니면 정해져 있는 형태로 실행을 시켜본다던가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과정이죠. 근데 명확하지 않은 건 두 번째 이제 트랜잭션을 받은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디센트라이즈 환경이니까요. 환경 자체가 분산화되어 있는 환경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받은 순서. 뭐 멀리 가까이 있는 거 먼저 받고
멀리 있는 거 낙중에 맞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더는 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사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하나로 합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하나의 합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분산 환경이나 아니면은 분산 환경에다가 익명성까지 같이 추가가 된 상황이면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딱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대다수,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보통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권을 아무나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투표 해보거나 뭐 전화 투표하면은 저희 때는 음악 프로에서 우리 오빠 1등 해야 돼요. 뭐 그래갖고 전화로 미친 듯이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니까 가짜 투표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보통 사이버어택이라고 하는 가짜 투표들을 막기 위해서 POW니 POS냐는 기법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POW나 POS에 의해서 누가 투표권이 있어요 하는 것을 랜덤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골라주면 그제서야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사실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저 사실이 맞아요 라고 그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컨센서스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체인이 가장 기느냐, 가장 길 체인 중에서 갈라져 있으면 두 개면 그 중에서 내가 믿는 거,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를 투표를 하면서 이건 내가 보는 사실이에요라는 것을 붙이면서 이게 점점 붙어 나가는 게 일종의 저희가 얘기하는 컨센서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에서 보통 얘기하고 하는 것은 TPS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얼마나 초당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초당 트랜잭션을 얼마나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느냐. 그럼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간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좀 줄이면 되겠죠. 시간을 좀 줄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좀 많이 처리하면 되겠죠. 그냥 큰 양동이로 더 많이 처리해 주면 될 거고요. 뭐 블럭 사이즈 늘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블럭 타임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또 나눠서 처리하는 뭐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L1 솔루션이니 L2 솔루션이 하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 잘 해주셨지만 레이어 1 솔루션과 레이어 2 솔루션은 레이어를 하나 쓰느냐, 레이어를 두 개 쓰느냐, 뭐 이 이슈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L1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그 프로토콜 자체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다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을 해보자. 밖에 거 필요 없이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L1 솔루션이고요. L2 솔루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블록체인 자체에 말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용을 해서 있는 것들을 좀 빼서 나눠서 실행시키던가 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자라는 게 보통 L2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레이어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레이어는 그냥 블록체인 자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토콜 하나냐, 그리고 두 개나 왜 도움을 좀 받느냐에 대한 이슈가 되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뭐 쓰는 게 뭐 그냥 있는 거 파라미터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튜닝을 해보자라는 것부터 샤딩하는 게 이제 L1 솔루션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L2는 뭐 스테이트 채널이나 사이드 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보통 L2에다가 안 넣긴 한데 이제 그냥 제가 같이 포함시킨 게 이제 블록체인들을 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예,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씀 좀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좋으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블록체인이냐면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까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레나드 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곡가며 지휘자고 유명하신 분인데 여하튼 이제 되게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가 The Unanswered Question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원래는 같은 이름으로 그 찰스 아이브스의 무슨 뭐 곡들이 있고 뭐 좀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그 진짜 음악적인 대가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란 뭐니까 음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 현대 음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예전에 그 작곡가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곡가 친구들이 졸업작품전 한다고 가면 정말 괴상망측한 음악들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나서 뭐
그 여자 성악가가 딱 나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흐느끼다가 말을 소리를 지르다가 뛰쳐나가고 그런데 그런 공연이 한 10개 정도 지나가고 나면 다들 와갖고 아 좋은 공연이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이게 현대음악은 난 앉아서 현대음악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꽤 괜찮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대답 없는 질문이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저희가 대답 없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대답이 아직 안 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질문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이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블록체인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제가 뭐 학계에 있든 업계에 있든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질문을 받고 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블럭이 있으면 블록체인이냐? 해시체인 쓰면은 그거 블록체인 아니냐? 블럭이 없으면 블록체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냥 쉐어드 DB의 다른 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점들이 어디다 쓰이냐면 이런 용도로 씁니다. 당신의 블록체인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희가 대답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딴 얘기를 해서 합니다만 그 테시우스의 배라의 역설이라는 보통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시우스, 영웅 테시우스가 영웅 테시우스의 배를 이제 보관을 하는데 그 나무 배를 나무 배를 보관을 하는데 이제 이 배가 나무로 돼 있으니까 점점 조금씩 썩는 거죠. 썩으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썩어 있는 하나의 뭐 나무 판자를 빼서 새로 붙이면 하나를 뜯어내서 새로 붙이면 그거는 테시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두 개를 떼서 붙이면 그때는 테시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10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0개 정도를 바꿨으면 한 반 정도, 과반수가 바뀌면 그때는 테시우스의 배냐? 다 바뀌면 모양새는 똑같지만 다 테시우스의 배냐?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실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비슷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블록체인이냐? 가장 퍼블릭하게, 가장 퓨어하게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블록체인이냐? 이거를 좀 바꿨으면, 요걸 하나를 포기했으면 그건 블록체인이냐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그렇게 정답이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못 내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보실 때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경우에 무엇을, 각각의 기법들이 무엇을 가정을 하고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디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어디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에런 L2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에런과 L2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자체,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가 이 프로토콜 바깥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순수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고 오프체인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온체인 내에서 해결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L2 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에런 체인에서 뭔가를 하고 L2 솔루션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블록체인 하나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붙여오자라고 하는 게 보통 L2 솔루션들의 접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에런 솔루션에서 가장 쉽게 나왔던 거는 튜닝하는 방법인데요. 튜닝 쪽은 그냥 무조건 야 우리 블록 사이즈 키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디자인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진짜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들을 가정을 하고 제약을 걸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가정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없이는
더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완전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연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샤딩이나 뭐 다른 솔루션들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샤딩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설명 잘 해주셔서 더 많이 붙일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던 것들을 좀 나눠서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샤딩 개념이죠. 그런데 에런 솔루션들의 개념은 뭐 저기 하드 포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프로토콜 자체의 변화예요. 프로토콜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자체의 변화라서 변화를 맨 처음부터 디자인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샤딩 같은 경우에 뭐 맨 처음에 그 시스템 만들 때 뭐 저희가 뭐 진리카나 여러 가지 샤딩 솔루션들이 그 프로토콜들이 있죠. 맨 처음에 그것들을 디자인해서 넣지 않았으면 새로 만들어서 넣기가 좀 약간 골치 아파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다르게 쓰이긴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게 폴리티컬하게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고 로지컬하게는 같은 스테이트를 유지하니까 로지컬하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데 저기 모든 노드들이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기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을 때 잘 적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에런 솔루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엔 디자인 이슈들이 있어서 좀 골치 아프긴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 잘 해주셔서요. 뭐 그냥 샤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우리가 검증 능력이 줄어들 때 줄어든 검증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샤드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의 좀 랜덤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무슨 검증자를 랜덤한다던가,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샤드에다가 어사인하는 것도 좀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연결성을 붙이느냐 때문에. 뭐 그 등등등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도 열심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속 바뀌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베이컨 체인이라는 걸 넣어서 랜덤성을 넣어서 우리가 랜덤성을 넣어서 거기에 그 검증하는 것들을 랜덤하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등등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루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이슈라서요. 그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L2 솔루션들인데요. 레이어 2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2잖아요. 레이어 1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레이어를 하나 블록체인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L2 솔루션들은 그러니까 L1 솔루션은 메인 블록체인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얘가 제일 믿을만하다, 얘가 안전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확장하는 게 보통 L2 솔루션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가정을 하느냐? 에런 체인은 안전하다. 에런 체인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에런 체인 내에서 한다는 거는 좀 힘드니까 나만의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는 거, 나만의 새로운 그 룰을 만들어서 붙여보자라고 하는 게 L2 솔루션들의 이제 보통 접근 방법이죠. 그러면서 보시면서 뭐 어차피 너무나 다양하고 각각의 기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을 에런 체인에다가 에런 체인에서 어떤 걸 빼어나갔느냐, 그러면 에런 체인에서 어떤 거를 저기 남겨놓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만의 룰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L2 솔루션들의 하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크립토 이코노믹적 솔루션이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 이코노믹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가 뭐 토큰 이코노미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를 실행을 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카니컬하게 모든 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왜냐면 그 분산 시스템이니까요. 저희가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넌 어떻게 하고 넌 어떻게 하고 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돌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산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롤들을 알아서 각각의 롤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수행해주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나 뭐 아니면 페널티를 줘서 그걸 실행시켜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토큰 이코노미나 아니면 크립토 이코노믹적 솔루션의 약간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또 훨씬 더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잘 해냈어요.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를 어떻게 줘서 이게 실질적인 전체 시스템이 일어나게 하느냐라는 대한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참여자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것들이 맞물려 있는 전체 시스템이니까 쉽게 이제 딱 이거다라고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L2 솔루션들은 여기에 좀 약간 기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레이어 2 솔루션이면요. 레이어 1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은 블록체인에 우리가 갖고 있던 블록체인에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안에서는 어떻게 메커니컬하게 돌릴 텐데 밖에서 나가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것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도움들을 누가 해줄 것이냐, 그것들의 역할들이 진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더 복잡한 형태,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한 형태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제 스테이트 채널인데요. 스테이트 채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트랜잭션이 레이어 1에 체인에 다 있으면은 트랜잭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좀 끄집어내자. 끄집어내긴 할 건데 우리가 봤더니만 이 트랜잭션들이 왜 발생하느냐? 뭐 두 명의 이제 이해 당사자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정해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때문에 이제 결국엔 트랜잭션들이 많아질 텐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채널이라는 거에다 모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스테이트 채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래서 이제 뭐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오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아니냐. 서로 어떤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밸런스가 저 사람의 밸런스로 옮겨지는 이것들이 중요한 거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저희가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제 보통 저희가 예를 드는 게 체스같이 체스 두는 것처럼 어떤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해진 룰에 의해서 뭔가가 계속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일반적이다 해서 스테이트 채널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트들이 뭐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하면 제너럴 스테이트 채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그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가정 자체는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몇몇 사람들 사이의 일이고 그 사이의 일인데 결국에 일어나는 게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구현 방법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법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돈을 서로 약속을 한 돈을 주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같이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보통 저희가 스테이트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건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스턴트 파이널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서로 이제 돈을 주기로 했으면 당사자 간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확정이 되고 뭐 좋은 점들이 있고요. 채널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장단점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 사이드 채널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냥 사이드 채널 대표적인 형태가 플라즈마라서 이제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 채널은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들끼리 정해진 것들을 해보자. 사이드 채널이라고 하는 보통 방법은 아예 이것들을 뽑아는 나가는데요. 나만의 룰이나 나만의 세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거기 밸리데이션 룰이 있고 나만의 컨센서스라는 게 존재를 해서 좀 나만의 세계가 있으면 그것들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체인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L2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L1이라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우리만의 룰이 있지만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L1에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즈마 같은 형태들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메인 체인이나 루트 체인이나 아니면 페어런트 체인이라는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그러면서 약간 또 다른 룰로 돌아가고 있는 차일드 체인을 가지고요.
그 체인을 해서 뭐 이름들은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드 체인을 써요. 그래서 원래 메인 체인에 있던 걸 가져와서 그것들을 그 차이드 체인에서 뭔가를 실행을 시켜가면서 뭔가를 하고 나서 다시 원래 메인 체인으로 돌려주자. 원래 돌릴 수 있게 하자. 그 사이에서는 차이드 체인 안에 있는 룰을 정하게 할 거고 얘를 못 믿을 수도 있고 얘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에런 체인에다가 뭐 앵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이드 체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뭐 그 UTXO 기반의 뭐 MVP, 뭐 캐시 아니면 뭐 데빗 아니면은 이걸 아예 그냥 그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확장을 시키는 뭐 플라즈마 EVM 같은 것도 초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구현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옵체인 컴퓨테이션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를 스테이트 채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플라즈마,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 스테이트 채널은 몇 명 사이에서의 일이잖아요. 차일드 체인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는 거고, 옵체 컴퓨테이션은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알려주면 되지 않겠냐. 아까 전체적인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이거나 뭔가를 거의 스마트 컨트랙트 갖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체인 바깥에서 컴퓨테이션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옵체인 컴퓨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체인 컴퓨테이션은 뭐 사실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고요. 뭐 딜리게이트 익스큐션의 확장판이긴 하고요. 여기서 이슈는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과를 돌려줬을 때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 결과가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 결과가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해보면은 오프체인의 컴퓨테이션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될 때만 확인해보자, 아니면 그래갖고 그걸 인터랙티브하게 잘 해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뭐 트루빗이니 뭐 아비트룸이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걸 확인해보자라기보다는 아예 밑에 있는 돌고 있는 거기 컴퓨팅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믿음을 드릴게요. 하드웨어적으로 믿음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 방법으로 에키덴이니 여러 하는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게 나중에 가면 또 틀리기도 하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되어 있고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많고요. 흥미롭지만 문제들은 많은데 저희가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어딜 나가보면 항상 이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블록체인 어디다 쓸까요? 뭐 실제 돌아가는 걸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그래서 킬러 앱은 뭔가요? 막 얘기들을 합니다. 뭐 각자들 이제 다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또 나가보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팀잇. 저기 조재호 박사님 계시지만 스팀잇에 거기 전 세계 몇 안 되는 증인 중에 하나시죠. 스팀잇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딱히 뭐 이것저것 고민을 좀 하고 거기 얘기가 좀 완벽하게 대답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프로토콜 레이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고민들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해보고 뭔가의 혁신을 좀 해보고 싶은데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그것을 받쳐줄 것이냐. 프로토콜 레이어 쪽에서는 프로토콜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만들어갖고 우리는 프로토콜 레이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 뭐 L1이 됐든 L2가 됐든 이런 게 중요해요. 딱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와 또는 뭐 어나니미티, 그러니까 익명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딱 받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다 정말 제일 잘 쓰일 것 같아요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정된 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약간 얽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서로 나름대로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기를 좀 바라고 상대방이 어떻게 잘해주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보통 이제 뭐 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장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이냐, 이게 뭐 저기 블록체인 피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저는 그 교수로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보안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기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은 덱에서의 보안 문제들도 거기 진짜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하는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워낙 이렇게 개발되는 환경들은 어떠냐라는 얘기들을 보면, 제가 좀 그 골치 아프게도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덱을 개발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덱을 개발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추천하는 디자인 패턴들 중에 하나가 코드를 짧게 짜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드를 짧게 짜세요. 잘 알려진 코드를 보고 비슷하게 짜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 재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안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했다가는 갑자기 해킹당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데서 혁신이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용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질러보기도 좀 힘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저는 그 대표적인 형태 가장 상징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 새로운 언어에 대한 그 요구도 많고 새로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온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지만요. 뭐 기존의 저 비탈릭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기존의 메인스트림 언어는 스마트 컨트랙트 용어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기본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새로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이 돌아가야 되고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컴파일돼서 돌아가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저기 이더리움에서는 튜링 컴플리트 하는 게 튜링 컴플리트 하니까 저희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플랫폼들에서 튜링 컴플리트 한 게 과연 좋으냐? 아니 어차피 뭐 저기 코드 짧게 짜서 복사해서 쓸 건데 또 어차피 하는 거는 토큰 트랜스퍼인데 과연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와서 스마트 거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변화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판은 뭐냐, 플랫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프로토콜에 잘 맞을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여러분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잘 맞느냐, 어떤 에런 솔루션이 맞을까, 어떤 엣지 솔루션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제공을 좀 해야지 좀 뭔가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 여기에 그래서 딱 답이 있느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대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각자들이 이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블로커에서도 A모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제 B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고민들을 했느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러면은 어떤 메인넷 프로토콜이 가장 혁신적인자? 개인적으로는 뭐 이더리움 참 좋아하긴 하는데 더 좋은 거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좋은 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따라가면서 팔로우업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훌륭한 아이디어들 진짜 많습니다. 뭐 이상한 것도 좀 많아요. 근데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도 진짜 많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있느냐? 그러면은 우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스 홀더만 남겨놓고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좀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의 역설적인 요구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얘기한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 블로크 앞에서 펀딩 앞에서 좀 더 같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그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얘기하시는 요구사항들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빨랐으면 좋겠고요. 이거 좀 안전하게 하고 외부에서도 퍼블릭 블록체인도 좀 넣고요. 근데 이거 좀 돈도 좀 안 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좀 같이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원하시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은 프라이빗에서 원하시는 거고 이러이러한 기능들에서는 퍼블릭에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나를 놨을 때 이러이러한 기능은 프라이빗에서 돌리시고요. 여기서는 퍼블릭에서 돌리시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그럼 맨 처음에 D앱 자체를 두 개로 쪼개면 되겠구나. 그리고 사이드 체인 형태를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니까요. L2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니까 갔을 때 각각 플레이스홀더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나 고르는 거죠. 저희가 만들어서 넣지는 못하니까. 고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이미 있는 거 잘 만든 걸 한번 골라서 우리는 그럼 D앱을 쪼개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D앱을 쪼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블록체인이 맞냐, 어떤 메인넷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이 좀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D앱 입장에서 아니면 서비스 개발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적응력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혁신이 나올 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밑에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에서 도와주면 아래에서 하기가 쉽고요. 아래에서 도와주면 위에서 하기가 쉽겠죠. 그럼 그 두 개를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에 이 두 개를 같이 가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거기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사용을 하되 그것에 가장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가장 제너럴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아예 언어서부터 설정을 만들고 그것들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맞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트랜스파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새로운 걸 만들면 또 사용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텍스 자체는 앱스트랙션을 해서 적용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접근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제 우선의 지금 저희의 해결책이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도. 근데 한 가지 여러 가지 고민들 계속 하고 있고요. 하나 해결할 것 같으면 이제 다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하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든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프로토콜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어쩌요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어 본다, 프로토콜을 만들어도 된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센서스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부터 그럼 프로그램 랭귀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프로그램 모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만들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볼 수 있는 판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느냐. 솔직히 자주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들이 한번 정해졌으면 왜냐하면 기존에 블록체인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는 것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새로 만들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시를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을 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고민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팀들이 있고요. 저기 그 아르고도 좋은 팀이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좋은 팀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팀들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참여하시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해보면서 진짜 해볼 수 있다는 건 좀처럼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만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다양한 해답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신에 내가 어떠한 것들, 나의 중심을 잡고 나의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수용을 하셨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2 솔루션 중에서 네. 사이드 체인을 만드는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점만 얘기하셨는데 혹시 단점도 있는지 네.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 좀 그 질문들이 좀 개인적이긴 한데 그래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네. 네, 그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사이드 체인이요 여러 가지 장점은 말씀드렸나 보네요. 예, 장점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체인을 이제 운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인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메인 체인 입장에서 사이드 체인 내각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아니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하시는 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저희 회사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라고 해서 또 시작해서 플라즈마 같이 하면은 이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플라즈마에서 말씀 못 드렸군요. 예, 에서는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네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뭐 챌린지 피리어드나 뭐 챌린지 방법을 통해서 돈은 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붙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이에서 주고받는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에셋이 될 수도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돌아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거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크립토 이코노믹적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인센티브와 잘못했으면 페널티 주고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제대로 만들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적으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두 개를 같이 맞물려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접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는 아까 드렸던 말씀 때문에 네, 여러분의 생각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킬러 어플리케이션 이래놓고 근데 킬러 어플리케이션 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제 의견은 빼고 다른 분들은 게임 쪽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게임 쪽에서 뭔가가 탁 나와서 제대로 해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쪽이 비즈니스 하기는 좋고 유저 사용자도 많고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라고 하니까 그쪽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도 있고 아니면 결국엔 실생활이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생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인들이나 뭐 이런 체인들 간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면서 속도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실생활에서 우리가 페인 포인트가 여기가 있고 실생활에서 계속 거래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쪽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나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블록체인 나왔을 때는 이제 분산 관련 이제 파워가 셌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 될 때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점점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던 뭐 CDN이나 뭐 이렇게 분산으로 처리한 네트워크들이 기존에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그거랑 좀 유사하게 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디스트리뷰트 분산형을 블록체인에서 버린다면 프라이빗으로 바꾼다면 다른 기존에 이미 디플로이 되어 있는 서비스랑 뭐가 특화돼서 블록체인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창을 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렇죠. 이런 질문 아픈 질문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계속 말씀하시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분산해서 처리를 해갖고 엄청나게 처리량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에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솔루션이 잘 맞느냐? 그럼 다시 그러면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막연하게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프라이빗을 계속 가느냐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가치가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기능은 저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보다는 좀 남들에게 비밀을 좀 더 보장을 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닫힌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꼭 이정현 PT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박근혜 CTO님도 같이 궁금한 건데요. 이게 학생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블록체인 쪽을 더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은 어떤 조언을 뭘 해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해라라고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꼭 하나만 추천하시면 어떤 게 있을지.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왜냐면은 제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아카데믹 쪽이기도 하지만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 블록체인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왔어요. 시스템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자 퓨어하게 괜찮은 저기 비트코인이니 뭐 이제 이더리움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진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예전에 만들었던 기술들, 예전에 저기 우리가 CS의 코어의 기술들을 가져다 쓰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자 토큰 이코노미 어떻게 하느냐? 토큰 이코노미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기존에 있던 경제학 이론들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더 많이 찾아갖고 어떤 걸 더 많이 집어넣느냐? 뭐 이런 이슈들은 좀 있지만 저희가 자 블록체인 개발자 거기 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받고 많이 불려가긴 하는데 블록체인 개발자 경력자 블록체인 개발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블로커에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겠지만 뭐 외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해보는 이제 경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약간의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차별화되어 있는데 같은 거에서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코어한 기술 쪽에서 뭔가를 더 새로운 걸 찾아서 블록체인에 적용을 해보거나 블록체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PL, 프로그램 랭귀지 이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PL 이론들이 정말 그림 같고 멋있는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는데 그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그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외부에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묻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L 이론을 이제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뭐 네트워크에 베리피케이션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도 뭐 새로운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기술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레이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랑 분명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그러면 더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요즘 나오는 최신 기술들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블록체인이랑 딥러닝 쪽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AI를 했거든요. 요즘 되게 공부하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모든 분들이 나와서 뭘 하냐면 굉장히 좋은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자료들과 동영상과 미디엄과 스팀잇을 가면은 여러분이 전공 책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이 다 거기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마음만 먹으시면 3개월만 공부하시면 웬만한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충분히 쌓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바닥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시기 되게 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카이스트에서 제가 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 하나는 이미 해외 유수 대학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꽤 됐고 한 1년 이상 된 것 같고 버클리나 스탠포드나 버클리 계신 분도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창업도 하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도 최소한 박사 논문으로 쓸만한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많이 도전해 보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만일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사실 이제 또 코드 레벨로 접근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기 저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그 국내 회사들도 굉장히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기존 회사들과 다르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내년 명특 열어갖고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연락을 주시면 학생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보다 훨씬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라도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너 같이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이제 컨퍼런스 많이 다니는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0만 원, 이제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는 이제 가봤거든요. 이런 강의 듣기가 쉽지 않고 정말로 좋은 분들 저희가 모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 가보신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뭐 거짓말이다, 뭐 뻥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못하시겠지만 정말 한번 믿어주시고 그리고 하이스트라도 정말 수준이 높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준 정말 높으신데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블록체인에 재능이 없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블록체인 한 5년 넘게 했지만은 이런 게 있었어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